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잘 이해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승호입니다. 누가 부자로 사는가, 이런 이야기를 놓고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인데, 제가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은 바로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소득을 10배로 올리기를 마음 먹고 계획을 세웠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10배를 벌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가 10배를 벌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10배를 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혹은 지금 수입이 일정치가 않은데 어떻게 10배를 벌 수 있을까? 그 걱정부터 하잖아요, 지금.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는 이 수입을 10배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만약에 수입이 10배가 됐다 하더라도, 복권 등 어떤 기회에 당해서, 그렇더라도 그 돈은 부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진 수입은 다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중에서 가장 좋은 돈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내가 수입을 10배 올리겠다라고 하면, 이 10배 올릴 마음을 갖고 내가 10배를 올릴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내가 10배의 재산을, 10배의 수입을 벌겠다 하면 이 10배라는 구체적인 번호를 내 마음속에 인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좀 바꿔보면, 나는 10억을 벌겠다, 나는 100억을 벌겠다, 혹은 나는 1년에 1억을 벌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그냥 부자가 되겠다 하는 거는 부자의 의미가 여러 의미거든요. 아들 부자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을 할 때, 부를 번다고 할 때 아주 명확한 숫자로 자신의 목표를 세팅하세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10억을 벌겠다고 마음먹으면, 10억을 모으겠다고 마음먹으면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억이에요. 1억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과 부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해서 10불짜리 밥도 못 사볼 정도로 가난해보기도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자산 가치가 1년에 1000원 이상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받는 배당의 크기가 계산해보면 하루에 저는 아마 3억에서 4억 정도의 수입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런 부가 축적되는 과정은, 제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었냐? 예, 마음 먹었어요. 저는 제 수입이 불과 연봉이 3만 불이 안 될 때 하루에 10,000불을 벌겠다고 마음 먹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긴 하지만 참 어떤 때는 어이가 없다. 지금 3만 불 버는 애가 어떻게 하루에 10,000불을 벌겠다고 하냐? 하루에 10,000불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365만 불이란 말이에요. 당시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제가 나는 하루에 10,000불을 벌겠다고 종에다 쓰고 10,000불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10,000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10,000불이 넘어갔어요. 10,000불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만 불을 벌겠습니다. 1억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희 아버님이 10,000불은 안 믿더니 1억은 믿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아마 이제 1억이 넘어서 3억, 4억 정도 되는데, 하루에 수입이. 이것은 제가 무언가를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산정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제 머릿속에 넣는 것을 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실제로 구현해낼 만한 정확한 숫자와 그것을 자신한테 인지시켜주는 과정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부는 이런 사람에게 갑니다. 그럼 다 그런 마음 먹는데 왜 안 될까? 부는 그 외에 하나의 더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행운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현듯 날아간다고 믿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행운을 계속 잡거든요.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것은, 이 행운을 받을 만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 이 행운이라는 풍선이 떠다니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주변에 나타나면 이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부가 옮겨져요. 그래서 부는 원래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모아져요. 잔디밭에 씨를 뿌려도 마찬가지예요. 던지듯이 씨를 뿌려서 크게 던져봐도 씨의 일부분은 대부분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부는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몰려가 있어요. 그래서 부는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부예요. 그럼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는 내가 얼만큼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부자가 된 사람들을 잘 이해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길 바라요. 부자가 되면 무엇이 좋으냐면 스스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커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내 인생을 독립적으로 스스로 행사하는데 그 부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또 부가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를 해결하고 가난의 고리를 끊고 부를 내 앞에, 돈이라는 것을 내 앞에 항상 가둬놓을 수 있는 생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가치로 가질 만한 일이니까 지금부터 깊게 이 문제를 고민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김승우 회장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부자가 된 상태라면 나는 무엇을 달성한 상태일지 생각해보고 그 숫자를 목표로 세팅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연 1억을 벌고 있고 연 10억의 소득을 달성했다면 부자라고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목표는 연소득 10억이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연소득 10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힘이 무한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물구나무 서기를 처음 성공했을 때 어떤 깨달음이 스쳐갔는데요. 중심 잡기를 연습하다가 계속 넘어질 때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지? 넘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애쓰는 와중에 요가 선생님이 옆에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원에 힘을 받아서 이를 악물고 겨우겨우 다리를 쭉 펴서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생각이지 않나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나는 달성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지금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 되고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되새기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김승우 회장님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100일 꿈노트 방법을 소개해 주시기도 하죠. 내가 지금 1억을 벌고 있다면 1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잘 모르겠죠.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마음이 움직이는 목표를 정한 후에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이게 세 번째 순서입니다. 1억을 모으고 싶다면 1000만 원을 먼저 모을 수 있어야 하고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먼저 모아야 하겠죠?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주변에 나타납니다. 방법을 모르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다르지만 우리는 흔히 방법을 모르기에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저것 문을 두드리다 보면 하나씩 힌트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조 활동을 하다가 어떤 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유튜브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기도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오랫동안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잊을만 하면 자극을 해주시고
도움되는 정보도 알려주셔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우 회장님이 6분간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느 자기계발서를 보더라도 나오는 공통된 내용인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도 됩니다. 이 4가지 순서를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부와 돈에 관한 목표를 조금씩 달성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구독해보세요. 감사합니다.